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역사학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현재 역사학과 역사학자가 처한 위기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려대학교의 한성민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역사학과 역사학자의 위기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제가 역사학이 위기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현재 역사학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역사학은 시대가 바뀌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의 효용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입니다. 이 새로운 미디어들의 대표는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회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제목이 선정화되어 가고, 또한 민족적인 대립을 부추기거나 막무가내의 막연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그러한 동영상을 주로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은 유튜브 자체가 갖고 있는 배열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유튜브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굳어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이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대응은 또한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중들의 역사의식의 선도를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역사학은 그것의 구경꾼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부분에선 대중의 영역에선 역사학의 수요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했는가? 저는 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중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민 선생님은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뉴미디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같은 의견의 정보만 수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는 지금만, 그리고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일본의 가나가와 대학교의 히라야마 노보루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과거 일본에서도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뉴미디어 보급으로 아카데미 역사학이 대중 감정에 패배한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라야마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감동 스토리에 대한 패배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대중 감정을 열광시키는 역사적 영웅 스토리가 인기를 끌었는데, 근대 이후가 되면 애국 교육의 보급, 미디어 대중화와 함께 그 인기는 전례 없는 규모로 커져갑니다. 역사학자는 일부 영웅의 존재를 의문시 혹은 부정했지만 대중은 그에 대해 말살박사라 매도하고 반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에 대한 패배입니다. 역사학자가 실제를 의문시하든 하지 않든 이와 같은 감동 스토리에 관련된 사적이나 성지, 구체적으로 기념비나 신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 등 근대 교통기관에 의한 투어리즘 확대와 함께 이 같은 장소를 방문해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그럭저럭 역사를 알게 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경향이 확산돼 갑니다. 한성민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 역사학과 대중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쟁 전 일본에서 이미 매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는 역사 연구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학과 대중사회의 관계에 대해 한성민 선생님은 역사학의 위기라고 설명하시고 히라야마 선생님은 패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중사회와의 관계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위기를 맞이한 역사학은 이를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한성민 선생님께서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퍼블릭 히스토리를 제안하십니다. 퍼블릭 히스토리는 한국에서는 공공역사, 일본에서는 퍼블릭 히스토리, 중국에서는 공중역사라고 번역됩니다. 나라마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번역이 다르듯이 그 개념과 주요 내용 역시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개념에 대한 한성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퍼블릭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역사학과 대중사회와의 앞으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1931년에
미국의 역사학자 칼 베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상황이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공공역사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리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역사학의 핵심이고 대중사회의 핵심적 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인백색의 내러티브, 백인백색의 역사, 하나의 대문자 히스토리가 아니라 소문자 히스토리즈라고 하는 역사들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걱정해서 유사 역사학이나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역사적 욕망, 즉 역사적 주체로서의 욕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역사학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 미국이나 독일의 대학들은 공공역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80년대 이후 공중역사학이 상당 정도 대학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과 한국이 최근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역사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공역사학으로, 일본에서는 차라리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호 선생님은 오늘날의 대중의 역사 소비는 역사학자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더 위기로 느낄 수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중국은 보다 일찍 제도권 내에서 퍼블릭 히스토리가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퍼블릭 히스토리, 즉 공공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국의 원저우 대학교의 정재시 선생님의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직장 닝보 대학교에서 공공역사학 분야를 개청하신 분은 첸 마오웨이 교수님이십니다. 첸 교수님은 중국 사학사 출신으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역사에 주목하게 되고 관련 이론과 실천적 연구를 전격 추진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현대 중국 공중역사 기록의 이론과 실천 연구를 총괄 담당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공공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닝보 대학교의 공공역사 연구에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대거 참여했고 특히 구술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참가자 전원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학부생들도 태사공이 되어 즉 역사 기록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은 닝보 대학교 공공역사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공역사에 관한 김호 선생님과 정재시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일본의 교토대학교의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날처럼 대중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는 역사학자에게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오히려 일반인에게 소비되는 역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사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만이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정재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과 같이 일반 사람들, 즉 대중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와 역사학 사이에 있는 간극을 메워줄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도쿄대학교의 무라 카즈아키 선생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해 주십니다. 위기와 기회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학의 위기라 생각하지만 이 위기를 동시에 기회로 보고 역사학자는 무엇을 회피해온 것인가, 역사학자는 무엇을 선택해온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내고 우리들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성하거나 바꿔가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전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사 전문가가 전문가 이외 모든 사람들과 어디까지 함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다소 비관적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사실로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모두 올바른 진실임에도 나열과 조합의 방법과 선택에서
커다란 거짓을 범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결론을 위해 말하는 것인지 라는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저희 전문가들의 역사는 정말로 유사과학과 다른 것인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권위적이고 무의식 중에 국가나 일종의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면은 없는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자신과 타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저들은 무엇인가? 우리들과 저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지점에서 정치적인 결론으로 유도되거나 단기간의 쾌감이나 기분 좋음을 가치로 그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횡행하게 되면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저는 계속 분단을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될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 선생님께서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때에 역사학자들이 지켜야 할 것, 역사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역사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함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역시 공공 역사에서 역사학자가 해야 할 역할로서 사료 비판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아카데미즘 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이야기되는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존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카데미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사료의 비판적 해독을 철저히 훈련받은 점입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손에 쥔 사료를 보고 이건 어디까지 신용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이 첫걸음이었고 어떻게 하면 가늠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 맞지 않는 사료가 다수 나왔을 때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실로 손해보는 장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무시해버리면 되니 참 편하겠구나 라는 질투조차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생각해달라. 당신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사료가 여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시대는 역사학자들이 열세이고 비난만으로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단은 무엇일까요? 역시 대화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학자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공공 역사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되셨나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조광 선생님이 공공 역사에 대해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신 공공 역사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같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조광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역사, 즉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로버트 켈리는 공공 역사는 교실 밖에서 실천되는 역사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감지되는 것처럼 미국적 전통에 따른 퍼블릭 히스토리의 개념은 전통적 아카데믹 역사학의 독주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사용되기 이전인 1920년대부터 유럽의 역사학계와 철학계에서는 공공 내지는 공공성 그리고 공중, 대중 등의 개념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 이론으로부터 공공 역사학은 더욱 풍부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의 역사학자들도 공공 역사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 역사는 집단적 역사의식의 형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사회 속에서 역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실천하는 형식 자체가 공공 역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공공 역사의 전개가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학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사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아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공공 역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역사학자들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광 선생님은 공공 역사의 개념과 형식이 넓고 다양한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한 공공 역사는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학자와 함께 실천에 옮김으로써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성민 선생님께 공공 역사, 즉 퍼블릭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키워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내지는 역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공공역사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는.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더불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역사학과의 존립 위기, 졸업생들의 취업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역사학자들의 학계에서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학계 밖에서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공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학자들도 사회사를 연구 주제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사회활동이나 공공지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학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학교 내지는 전문적인 역사 학계가 아닌 학계 바깥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대중과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참여가 당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이 역사로 돈을 벌 거면 잘 벌어보자가 된 것이고, 그럼 어떻게 잘 벌 것인가? 대중과 접촉하는 역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중을 수동적이고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를 지향한다는 게 공공역사의 두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면 이 공공역사는 역사학의 위기, 역사학자의 위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그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역사학과 역사학자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공공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에서 소개된 선생님들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